안녕하세요. 이슈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로 6월의 마지막 날이 끝났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7월 1일, 7월 2일 이렇게 새롭게 보실 것 같은데 오늘이 상반기를 마감하는 날이니만큼 상반기 시장 총 정리를 해보고요. 여러분들의 걱정, 고민까지 해결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로 넘어가는 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무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제가 댓글로 혼났어요. 왜 혼나? 선생님 놀리면 안 된다고. 네가 뭘로 놀려? 그 선생님 지금 제가 초롱해가지고 무롱이라고 아, 그 선생님 지금 옷을 이렇게 색깔을 싹 빼가지고 입고 오셨네? 나 불쌍해. 이제 굳이 안 입어. 옷의 모든 색채를 빼버리셔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명품 이런 거 아니겠죠 선생님? 아니야. 닥스야, 닥스. 닥스. 닥스 정말 좋은 브랜드잖아요. 자, 우리 그래, 그 뜻도 있어. 뭐 닥치고 아니야. 닥치고도 있고 검은. 닥스? 검게? 전 다르게 해석해요. 어떻게? 닥치고 상한가. 그러면 좋겠다. 상한가. 닥치고 상한가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운을 불어 넣으면서 아싸. 이제 하반기 잘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그러면 이제 상반기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청해봐야 될 것 같아요. 꼬리 변동성. 꼬리? 파생 시장. 미국 시장 올랐어도 미국 시장 다우지수 200포인트 오르는 날 시카고가에서 박살을 내고 그래갖고 오늘도 3포인트 뺐다 4포인트 올렸다. 그냥 여러분들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요 3포인트 뺐다 4포인트 올리면 여기에서 위클리 옵션은 200에서 300% 300%에서 500%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여기에 이렇게 만드는데 삼성전자 고가 저가 500원 내지 1000원. 그럼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은 또상 900만 원 올랐다. 그러니까 또상 요 안에서 왔다 갔다 7만 그래도 7만 원에서 2천 원은 올렸어. 그게 그쵸? 어디야? 근데 이제 마음에는 8만 원. 꿈 깨야 돼. 나는 절대 8만 원 얘네들이 이 짓 하는 거는 8만 원 7만 원에서 7만 5천 원만 가도 감지 여기서 한 6개월 올 수도 있다. 6개월 아주 돌아버리게. 근데 그래도 7월 7일 날 좀 시장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같은 날 발표합니다. 그런데 두 개가 하나는 전장을 대표해. LG전자 12만 원이 지금 계속 벼있는데 새로 12만 원에서 다시 10만 원 단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14만 원 가느냐가 7월 7일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2,500원을 여기서 더 땡겨주냐 7만 5천 원을 구경하시나 이 7만 5천 원이면 종합주가 지수가 대충 2,620 정도 그러니까 2,650에서 지금 100포인트 빠졌거든요. 오늘은 2,547에서 딱 돌렸어. 그래서 모양은 좋아. 연속성이 있냐 없냐는 7월 7일까지 2,600만 가면 두들겨 맞나 보죠. 이거는 여러분들 인버스 고가고 보시면 돼요. 50원 안에서. 여기가 이제 2,550원이 고점이고 2,500원이 바닥에서 요 안에서 놓으면 시장이 2,550원 지지하는데 2,600원 돌파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버스 곱이 급락하려면 어떻게 돼? 2,600 뚫어줘야지. 그거를 7월 초에 검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 상반기를 정리하지만 6월 10일 고점 찍고 7월 달에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 우리 이 상반기를 좀 정리를 큰 틀에서 해보자면 상반기에 우리 연초에 그런 얘기만 했잖아요. 상고하저 뭐 상저하고 상고하저 막. 근데 선생님께서 그런 거 보지 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게 상고하고. 그건 가장 해피한 경우고. 그러면 상고하고에 삼성전자 갖고 예측해 볼까? 저 때가 연초가 갖다 해서 5만 전자였어. 5만 있으면 5만 5천 원. 이게
이제 2,650대 72,700원이었어. 2,650대. 요번에 2,550대가 삼성전자 7만 전자였어. 7만. 6월 8일하고 6월 22일. 그러면 참고야. 하고 하고면 2,700 그래 좋게 그래 2,700 잡았어. 좋다. 좋지? 삼성전자 얼마? 그 대답할 리가 깝깝스럽네. 7만 8천 원? 그럼 아주 해피한 경우야. 저는 긍정적인. 7만 8천 원이면 2,750에서 2,800도 가능해. 좋다. 근데 7만 5천 원이야. 그러면 2,750포인트 더 갈 수 있어. 그럼 그거를 상고라고 볼 수가 있냐? 그러니까 또 결론. 지수에 연연하지 맙시다. 우리가 닥치고 상승할 수 있는 닥치고 수항승. 우리가 연초에 화려한 종목에 집중하자고 그랬잖아. 상반기에서 종목 집중하신 분들은 지수하고 상관없이 뭐 인공지능 AI 칩, 뭐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엄청난 뺑뺑이가 있었어. 맞아요. 언뜻 생각하는 것만 해도 포스코 DX 그리고 뭐 로보스타, 레인보 로보틱스, 맞아, 그 다음에 루니 뭐 할 거 없이 그 다음에 뭐 현대건설 기계, 비유는 뭐 할 거 없이 종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엄청난 종목장이었어. 하반기도 색깔만 바뀔 뿐이지 또 종목장.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선진국 지수 편입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지수나 이런 거는 그러면 뭐 크게 보지 말고 종목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상반기에 좀 주도했던 종목들이 색깔을 바꿔서 다른 섹터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올랐던 종목이 이제 내려가고 내렸던 종목이 이게 이런 순환으로 갈까요? 시소로 갈 것 같아. 시소로? 새로운 테마가 이루어질 거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연초만 해도 뭐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이런 정도만 있었지 의료용 뭐 AI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연초는 없었지만 3월달, 4월달부터 이제 그쪽이 이게 나타났지. 시작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로봇에서도 로봇도 굉장히 많잖아. 삼성이 불을 지르면서 지분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해서 1월부터 3월까지가 그쪽이었어. 갖다 얘기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뭐 바닥에서 거의 10배 갔나? 7배, 8배. 코난 테크놀로지가 2만 원에서 15만 원 7배.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다 어떻게 돼 있는지 아냐? 완전히 이렇게 고점에서 반토막. 그런데 코난 테크놀로지가 15만 원이야. 요번에 6만 원 정도 나왔어. 나는 2, 3만 원 되면 살래. 아니 선생님 15만 원, 6만 원 떨어진 것도 이미 거의 반토막인데 2, 3만 원이면 선생님 여기서 또 아니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왜? 매출단이 100억대야. 근데 요번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인공지능 AI 칩봇 해갖고 거기 뭐 갖다 얘기해서 하는 업력이 루닛하고 달라. 루닛도 나는 지금 가격대에서 반토막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 심지어는 그건 매출이 나올 수 있어. 루닛은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매출이 나올 수 있어. 그래도 너무 올라. 그런데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거를 점령하기 위해서 고 인력들을 35명이나 뽑았어. 매출은 뒷받침이 안 돼. 그러면 고 비용에서 그 인건비 차지가 이런 개발에는 어마무지하거든. 그럼 적자 폭 심어.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 그 실적 볼래? 실적이 쇼크 나왔는데 안 빠지면 그거를 하단 잡을게.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거기서 쇼크가 나와. 그리고 이런 기업일수록 또 짱돌 악재가 나올 수도 있어. 갑자기 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그런 게 중요해. 투자하고 뭔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주달에 와야죠. 근데 요새 투자가 안 되지. 금리도 그렇고. 그럼 뒤통수 때린다고 주주한테.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이 제3자 유증이야. 그러면 능력 있는 애들이야. 자금을 주달해 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꺾기라도 제3자 유증하면 괜찮아. 그런데 그거는 가봐야 할 거 아니야. 그 가장 큰 악재는 일반 공모인 거죠. 주주 공모, 일반 공모. 참. 이번에 CJ, CGV 같은 경우.
주주들 볼모 잡아갖고 아주 뒤통수 제대로 때렸지. 그럼 선생님 말씀 요약해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서 이제 일단 많이 오른 종목들은 실적을 확인해보고 현재 주가 위치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해보겠다. 그래서 음. 로봇도 음. 아주 구분해보자. 로봇의 어떤 알고리즘하는 시스템 로직을 만드는 어떤 면에서는 알고리즘, 네. 루닛이나 그 다음에 또 코난 테크놀로지나 어떤 이 프로그래밍 아니면 플랫폼 이런 기업의 인공지능의 로봇이 있고 로봇펄, 물류, 큐렉소, 기어다니고 뭐 하는 현대. 산업용으로 뭔가 이렇게 공장 찍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로봇계 해갖고 뭐 스팟. 지뢰탐지하든 뭐 스팟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협동 로봇 해갖고 물건을 날리는 거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류 로봇이 쌀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로봇들이 있잖아. 그리고 요새 난리치는 수술용 로봇. 난 수술용 로봇이 좀 더 남았다고 봐. 수술용 로봇 하면 큐렉소, 근데 큐렉스는 우리가 팔으려고 그랬어. 그리고 고용 찍어드렸어. 고용. 고영. 고용은 두뇌 수술용 로봇이야. 네, 이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 킬래. 그리고 요게 이제 3월달에 고점 찍고 이제 그 3, 4개월 조종한 로보티즈 로보스타 다시 할래. 이제 다시.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안 할래. 차이는 못 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니요, 아예. 그러면 똑같아. 3월달 다 고점 찍고 3개월 동안 다 그러니까. 똑같지.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됐어. 아니야. 삼성이 한다는 게 뭔가 거시기 쩝쩝한가? 거기는 든든한 뒷배들이 있는 것 같아.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뒷배? 로보스타 로보티즈는 LG그룹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있잖아요, 그때 선생님. 있었는데 거기에 매출로 연결되지는 잘 않아. 음. 근데 로보스타 로보티즈는 그 LG 전장이든 뭐 삼성의 또 여러 가지에서 매출이 연결이 돼. 역시 실적이다. 그렇지. 실적 검증을 해보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까 코난 테크놀로지 꼴날 수도 있고. 근데 로보스타 로보티즈는 이거는 그래서 7월 7일날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두 가지가 치고 나가면 그러면 로보스타 로보티즈가 따라서 간다. 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실적을 확인해 보고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들 모든 종목들이 그러는 게 처음에는 이슈를 막 끌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이 주가 상승세가 유지가 되려면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 로보스타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로봇주 하면 대장으로 우리가 딱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 시즌 이후에 움직임을 본다면 우리가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 것보다 이 종목들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선생님, 근데 큐렉소는 왜 100% 수익 실현인 거예요? 10,000원짜리 2만원 갔으니까 일단 100%가 갔으니까. 근데 그런 종목들은 선생님 3배, 4배도 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얘기하진 않잖아. 단기적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을 보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항상 좋아하는 X와 H 이렇게 Z축까지 하자. 큐렉소, 고용, 여기에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못 간 코엔텍. 코엔텍을 넣든지 요번에 T 로보틱스도 세력이 있는 것 같아. 요 세 가지 갖고 고용 17,000원 팔았어. 오늘 15,000원이야. 그래서 다시 사자고 했어.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거 큐렉소도 10,000원짜리가 20,000원 갔어. 그럼 반 얼마야? 15,000원이지. 여기 근처 오면 다시 하자. 그렇게 순환 매매로 계속 여기서 에너지를 보죠. 그럼 선생님 이 지금 언급하신 종목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먼저 간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큐렉소. 왜냐하면 이거 시연하는데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면서 시연을 하셨거든. 그럼 뭐 일단은 정치적 방향성 에너지가 실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좋게 봅니다. 그리고 로보스타 그래프 봐. 많이 빠졌다. 연초 얼마야? 20,000원짜리가 거의 49,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29,000원. 거의 로보스타야. 네. 로보티즈 보면 아주 쌍둥이 보는 것 같아.
로보스타랑 로보티즈가. 음. 근데 보면 이 121선 이편선 이탈을 했네요. 똑같이 그래프만 보면 이게 로보티즈인지 로보스타인지 음. 모르겠어. 그지? 로보는 로보 같으니까 쌍둥이 같은 느낌. 쌍둥이 같은 느낌이지. 그지? 근데 이거에 기업의 실적 매출단을 같이, 그러니까 로보티즈를 한번 봐봐. 로보티즈. 이런 것들이 실적이 여전히 뒷받침이 안 돼. 로봇의 문제점이 뭐야? 미래 사업이다. 미래 사업에. 그래서 땡겨서 이미 거의 두세 배를 올려놨어. 근데 적자 기업들이. 그리고 막 로봇을 그렇게 많이 쓰자니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로봇이 실제 들어가고 즉 하는 건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현대차별에서 노동자 대체해서 이거 찍는 기계들 있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나르는 로봇 그 갖다 해서 백화점이나 가끔 가다 하고 와 쳐다보지, 이게 대중화돼 있어. 그 로봇을 중소 그 자영업자가 놀 수 있는 수준인데. 아니 근데 선생님 음식점 가면은 서빙 로봇은 꽤 많아졌더라고요. 그건 이제. 좋은 데야. 우리 동네 라면집, 맞아. 뭐 중소 관광지 이런데 잡은 건. 그런 데서가 이게 오히려 그쪽에서는 키오스크가 점점 들어가는 것 같아. 맞아, 키오스크. 눌러서 주문하는 거. 오히려 키오스크 관련된 회사들을 하는 게 나아. 요새 한국전자금융 이런 페이 연결되거나 그러한 키오스크 관련된 기업들이 더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게 그 이유 같아. 그러니까 로봇은 아직까지는 산업 굵직하거나 큰 데만, 백화점이나 뭐 관광 명소나, 그리고 약간 좀 전시용이야. 그리고 물류 로봇이 최고일 것 같아. 물류 창고에서 딱 하면 물류 로봇은 그냥 네모난 접시야. 딱 꼈다가 찡해서 물건 왔다 갔다 이렇게. 근데 이게 알고리즘으로 배치해서 물건 찾아갖고 오고 배송 물류 시스템하고 연결이 된 거지. 그런 것들이 더 매출단이나 이런 게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 보는 물건을 그러니까 뭐 음식을 갖다 주고 이런 로봇은 그냥 와 인지만 있지만 기업의 매출하고는 글쎄다 정도. 그 약간 그런 거네요. 옛날로 돌아가서 보면 휴대전화가 처음에 보급이 됐을 때 그 영업용으로 하시는 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만 하고 아이들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지. 그때는 뭐 핸드폰도 너무 비싸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이제 뭐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도 핸드폰을 갖고 다닐 정도. 그러니까 이것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듯이 로봇도 일단 산업군, 일단 뭐 물류라든가 이런 걸 하는 굵직굵직한 B2C가 아닌 B2B로서 들어갈 수 있는 로봇이 아니면 실생활과 관련된 로봇들은 오히려 키오스크나 이런 쪽이 유망하다. 혹은 돈을 좀 많이 줘서 사용하는 의료용 로봇, 그런 쪽이 유망하다. 그래서 여기도 로보스타, 로보티즘은 난 뭐 할까 하면 로보스타부터 할래. 윙? 선생님 로보티즈 말씀하시면서 막 실적 보시고 해서 저는 로보티즈를 보시는 줄 알았는데 왜 로보스타예요 또? 둘 다 거의 적자기였는데 로보스타 매출은 1,400억 단위야. 근데 로보티즈 매출단은 200억 단위야. 근데 적자 기업이야 둘 다. 그러면 로보티즈는 요번에 흑자 내는 순간에 탄력받을 것 같아. 적자가 흑자 되니까. 근데 전체 총량의 매출은 작아. 그러네요. 거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 1,400억도 적자, 200억도 적자. 적자. 그럼 이왕이면 매출이 좀 크게 이는 애가 빨리 돌아설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 로보는 스타가 되잖아. 로보스타부터 그다음이 티즈. 스타티즈. 뭐 이렇게. 스타와 티즈. 티즈, 서태지 아이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근데 사실 요즘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근데 같아요. 고용 보자. 고용. 근데 선생님 고용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고용? 이거는 튀어나온 큐렉소 거야? 다음 타자로 그러니까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로봇을 찾다 보니까 이게 뇌수술 로봇 이렇게 하는데 이 기업은 흑자 기업이야. 그리고 이제 뇌수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공상과학 영화나 스타트rek이나 가면 어떤 전자기가 띵 내려와서 이런 둥근 둘에서 찡찡 하면 날 다 스캔해갖고 어디가 고장났고 여기 모니터에서 어떤 그다음에 갑자기 로봇팔이 하나 나와서 찌지지지 하면은 마이너리 리포트. 뭐 마이너 리포트도 그렇고 와칸다. 스타트rek인가 아니면 또 뭐 무슨 그 우리 지구가 망해서 저기 저 새로운 저 달나라 사이에
그 도시를 하나 만들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영화가 제5원소? 아니 몰라 오온소도 아니야. 근데 그런 기업들이 거기는 다 무상으로 이러한 치료가 돼. 그럼 불치병들을 다 위에는 해결했는데 밑에 서민들은 돈이나 티켓이 없어 죽는 거야. 그 SF 영화에서. 예, 그렇지. 근데 거기가 그러한 첨단,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 기계가 다 알아서 고쳐져. 그런 건데 이 뇌나 이런 수술에 특화된 게 고용이거든. 얘는 매출이 아까 로봇스타가 1,400억. 얘는 2,500억이야. 와. 2,700억. 고용 괜찮네. 고용이 고용 그리고 할 고용? 그리고 단기 영업이익이 400억이야. 2,700억에 400. 그런데 15,000원, 17,000원. 이걸 왜 지금 찾았어요, 선생님? 아니 나도. 왜 지금 어? 소개하는 거야? 그런데 로보스티즈는 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2만 반토막 어. 이렇게 그 차이지. 그 고용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의 최초 때 어떤 분위기가 있었니? 챗 GPT. 에코프로 같이 미래에서 그 로봇이 뭔가 딱 시대를 이끌고 갖고 삼성이 레인보우니까 모든 로봇이 뭔가 인간을 대체하고 막 이런 게 갑자기 쫙 와갖고 눈에 콩카프 씌워갖고 순식간에 시장에 리딩 스톡으로 탁 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정신 차린 거야 갑자기. 이거 실적이 어떻게 되지? 진짜 어떻게 됐지? 이게 매출 괜찮아? 단위 이렇게 된 거지. 뚜껑이 이렇게 올랐는데 적자야? 이거하고 비슷한 거. 그래서 3개월 동안 떨어질 때 이제 실적으로 찾아가는 게 고용? 아니 먼저 저거지. 큐렉소. 눈이시 먼저. 눈이 3월 달에 꼭지치고 3월 달에 룬짓이 시작이야. 룬짓이 3월 달에 4만 원이야. 어? 그게 20만 원까지 갈 동안 먼저 간 레인보우는 거의 반토막이 된 거야. 이게 완전히 같은 섹터에서 이런 크로스. 누가 이게 크로스 뭐가 이런. 선생님 슬프게 해주세요. 레인보우 로보티스 내려가신 분들 속상한데 거기서 크로스 이러면 그렇잖아. 이게 크로스. 그러니까 우리 이게 롱숏을 잘 찾듯이 이게 이제 지수, 이건 지수를 찾지 않고 이 종목의 종목에서. 흐름을 잘 찾는 거야. 그럼 이게 3개월 동안 하니까 이제 그래서 요번에 7, 8월 달에 이 갔다 해서 적자가 더 심화됐는데 수락 나면 이 다시 가는 거야. 그럼 뭐 다른 재료가 나왔을 거야. 또 삼성이나 LG가 얘네들을 키워갖고 어떻게 해서 뭘 하겠다고 발표를 하든지. 뭔가 위치는 좋아. 120 밑에 왔고 로보티즈가 로보스타랑. 스타도. 근데 로보는 안 합니다. 그때도 로보 왜요? 하더라고. 로보 삼형제잖아요. 근데 그때도 치 떨려서 로보 안 한다 그랬잖아. 갈 때 못 가고 떨어질 땐 같이 떨어져. 그러니까. 아주 징글징글했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로보는 안 안 합니다. 예. 고용을 더 노려보거나 큐렉소 조정을 노려보거나 그 다음에 또 그 코렌텍이 이번에 15,000 그치 같은 좀 조정하고 있어. 요거를 눌림목을. 그러니까 코렌텍은 아직까지 그 관절 인공 관절 개념이지 로봇으로 아직까지 확장은 안 된 것 같아. 이게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니네들을 키워서 니네들 인공관절을 갖다 얘기해서 개가 아닌 인체형 관절을 연결해서 얘네들을 키우겠다라는 뭔가 툴이 내야 그게 탄력받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한테 관절 에너지 이거 외에는 없어. 이거를 근데 굴절 관절 모든 로봇은 끝나서는 세밀한 이런 지금 가끔 가다가 저기 뭐야 그 테슬라의 그 로봇 이렇게 사람같이 걔네들이 뭘 개발만 하는 거지 아니야? 손가락 이 마디마디 관절 더 개발 더 발전했어요 이번에 발표하는 거 보면. 맨 처음에 그냥 떡 써 있는 움직이지 않고 개만 쭉 나왔다가 이렇게 속았다 해갖고 그냥 그때 마이너스였잖아. 근데 그 이후에 발표는 세밀한 관절 그런 것들이 더 개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나. 로봇주. 로봇주도 크로스.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로보티즈와 로보스타는 실적을 확인해보고 위치는 좋고 고용이라든가 고용은 시작해서 1단계 상승해서 눌림목이고 큐렉소는 먼저 가서 좀 요거 순간 더블 간 것만큼 실적 에너지가 안 나올 것 같거든. 너무 단기간 훅 훅 갔지.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오른 거에 반 정도 실적이 실방에서 뭐 조정하더라도 이렇게 훅 간 거는 반 정도 조정하면 다시 에너지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체크해서 7, 8, 9를 조절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 오늘 로봇 주거의 특집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상반기에 이렇게 올랐던 섹터가 있고, 그럼 선생님 우리 상반기와 하반기 움직임을 비교해서 보자면 2차 전지는 어떨까요? 2차 전지는 에코프로 롱숏이야. 또? 이번에 지점 고점 부근까지 갔거든. 음. 그러니까 50만 원, 80만 원이야. 그럼 50만 원, 80만 원의 반이 얼마야? 65만 원. 65만 원 실적 발표 때 지지 하나 보자. 아니면 5자 볼 때 하자. 근데 나는 그거 안 해. 2차 전지? 2차 전지 대장이잖아. 너무들 이제 갖다 해서 일반들 때를 너무 탔어. 어? 그럼 그거는 올라가고 떨어지든 이게 그냥 박스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삼성 SDI 연결된 전고체, 이제 삼성 SDI 전고체 시제품이 나오는 것 같아. 삼성그룹이 적극적으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에는 하나기술. 하나기술. 그러니까 여기도 전에 한번 이런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XYZ. 하나기술, 하나기술. TSI, CIS, 그 다음에 A프로. 이렇게 삼성 SDI 전고체 관련 종목들 특집 이렇게 보면 거기다 이렇게 각각 분류별로 할 때 하나기술 요런 종목들이 꼭 나와. 하나기술 요번에 단기간에 급등해서 9만 원 때려갖고 CIS로 가라고 했어. TSI. TSI하고 A프로 CIS 그래프를 보면 이런 것들이 군집 현상 때 어떤 특이하면 고점 저점이 똑같아. 어? 그 날짜가? 날짜가. 와우. 하긴 섹터별로 같이 움직이니까. TSI 고점이 얼마야? 요게 시작점이 금년 연초거든. 8,000원짜리가 17,000원까지 파동이 나왔어. 4월 19일이야. 4월 19일. 17,000원에서 A 조정이 11,000원까지 왔다가 하락폭의 반 되돌림이 나왔었어. 그리고 지금은 약간 눌림목 13,000원대 눌림목을 주고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A 프로 얘기했지? A 프로 꼭지 앉아. 4월 19일. A 프로도 금년 연초에 10,000원짜리가 이건 더블 갔어. 꼭 지금 큐렉소 얘기합니다. 큐렉소 같이 21,000원까지 갔다 얘가 어디서 조정했냐면 상승폭의 반 정도인 14,000원. 우리가 그러니까 큐렉소 15,000원 다시 샀다. 그리고 나서 거기선 단타야. 하락폭의 반. 여기 보면 18,000원까지 그래도 4,000원 정도 올랐거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조정. 모양이 똑같습니다. 한 단계 이렇게 올려놓고 A, B, C 여기야. 이게 A 프로, CSI, TSI, TSI, A 프로랑 TSI. CIS. 근데 CIS는 요거보다 한 달이 빠른가? 3월 30일이 꼭지일 거야. 그래서 CIS는 모양은 똑같아. 그래서 요번에 하나기술 팔아갖고 미리 오랫동안 기자 조정한 CIS로 얘는 먼저 한번 시세를 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 기간이 길잖아. 모양은 똑같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돌리는 감각도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미세하지만 실전 감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의 그래프를 보시면서 같이 매일 군집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느 게 먼저 튀나. 요새는 같이 안 갑니다. 같이 가. 같이 안 가. 왜 안 가? 속상해. 그래. 나도 똑당해. 뚝당해? 속상해. 이게 같이 가면 좋은데 에너지가 그러니까요. 뭐랄까 어떤 그룹에 한 놈만 패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늘 말하는 문제지만 거래량이 없고 또 불안하고 뭐하고 하니까 시장을 올릴 때 자금력이 없어서겠죠. 그럼 선생님 에코프로 BM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갖다 얘기해서 그냥 박스 매매 하다 왔을 때만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에코프로 기준은 5자 보면 할래요. 5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안 해요. 우리는 그때 이미 에코프로 하지 마시고 찍어드린 게 있었어. SK 아이테크놀로지. SK 아이테크놀로지. 그게 오히려 더 더블 볼 겁니다. 그게 5만 원대였는데 10만 원가 때려갖고 이제는 오히려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이렇게 할래. 1단계가 10만 3천 원 찍었어. 9만 원 살짝 깨니까 오늘 제일 강하게 올랐어. 네. 근데 10만 원을 뚫어봤자 만 원씩밖에 안 올릴 것 같아.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그래서 이렇게 출렁 걸리면서 15만 원 보는데 어쩌면 1년 걸릴 수도 있다라고 봐. 오히려 이게 순식간에 각도가 급하면 오히려 더 빨리 때릴 거야. 이게 또 SK 아이테크놀로지고, 그래서 이쪽에 2차 전지 관련된 거는 SK 아이테크놀로지와 아까 얘는 하나기술, 그 다음에 A프로, TIS, CIS 이런 것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이 이번에 하나기술 갈 때 다른 거 전혀 안 움직여. 그러니까 하나씩 기술 가지고 계신 분은 완전 해피인데 나머지는 나도 했는데 왜 안 오르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장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지수 따님도 같아서 그래. 지수가 뚫어지면 또 같이 쫙 가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힘든 장이야. 그러니까 전문가도 힘든 장이야. 그러니까 요번엔 요쪽이 갈 줄 알고 했더니 난 CIS 찍었어. 하나기술 찍을까 이거 하다가 하나기술 찍으면 이게 돌아버리는 거지 뭐. 지금 이래서 갈까 하면은. 근데 절대 그거 조심해. 하나기술, 그래서 CIS 팔아갖고 하나기술 따라가. 역사이클 걸려. 요새는 이런 거 같이 그대로 역부이자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9만 원짜리 다시 6만 원대 만들 수 있다고. 6, 7만 원. 그럴 땐 산다고. 그리고 요새 가장 큰 악재가 급등 종목들이 대주주 탐욕에 의해서 뒤통수 맞을 수 있어. 증자라든지 뭐 어떤 종목은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급등시켜 놓고 대주주가 또 팔아먹었고 아주 대주주가 작전하나 봐. 요새 그런 종목도 많아. 너무 급등 종목들. 그러니까 급등 종목들은 또 조심하는 게 유상증자 자금 조달 안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증자 리스크가 있어. 급등 종목은. 급등 종목 올랐을 때 어쨌든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할 테니까. 자금 조달이 문제가 되는 시장이 점점 7, 8 만약에 연준이가 금리 인상을 2번 하면 우리 한국은행이 한 번 따라서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CJ, CGV 꼴 나는 종목들 같은 사정에 놓여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어? 너도 나도 증자. 이런 코스에 붙으면 어떡하겠어? 난 그게 제일 문제야.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선생님께서 카페에다가 자료를 이런 것도 올리시면서 이건 피해라, 이거는 대주주 탐욕이 좀 있어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 그걸 보면서 좀 대응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치. 여러분들 제가 40년 경영에서 그러니까 찍어갖고 오르고 안 오르는 건 반 같아. 반 맞추고 반 틀리는 것 같아. 그런데 자신 있게 이건 하지 마세요 하는 건 거의 맞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카카오도 선생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박살나잖아. 작년 11월 달에 리오프닝 하지 마. 이 중국과 미국이 선택했다. 앞으로 더 나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민 잡아넣는 상황까지 요새 뉴스 나오는 거 봐. 저 깜짝 놀랐잖아요. 선생님 그 말씀하실 때 속으로 아이고 설마 그러겠어요 했는데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반간첩법이라는 건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남선 중정 공안 정국이 시작됐다고 보면 돼. 공안 정국. 공안이 있는 거? 그러니까 너 간첩이야. 때려갖고 잡아갖고 나 간첩질 안 했어. 근데 심지어 조작 간첩이야. 그럼 얼른 나와서 간첩이고 나중에는 아님 말고 몇십 년 지나서 복원시켜주면 뭐해. 그 인생이 끝나는 건데. 지금 중국이 그래.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체제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안정국으로 가는 것 같아. 근데 뭐 젊은 층도 지금 취업하기 너무 힘들고 막 하다 보니까 시진핑 정부가 힘을 좀 얻었던 건 젊은 사람들의 지지율이 필요하다 해서 또 예쁜 여하분들이 막 해서 막 체제 선정하고 막 했는데 이제 뭐 그들도 취업이 안 되고 하니까 체제에 대해서 조금 불만과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그런 식도 하는 있고,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미중 간의 갈등 구조, 그 다음에 공동 부유, 그 다음에 약간 경제적인 것보다 좀
뭐라 그럴까? 체제? 체제 유지나 그 집권 에너지의 이런 것들의 집중화, 그리고 각 조직이 이런 것 같아. 옛날에는 뭐 상하이방, 공청당, 태자방. 그럼 결론은 서로 견제와 균형이 있을 거 아니야. 각각 서로들 싸우니까 이게 전체로 보면 얘가 잘못한 거 얘가 커버해줘서 이게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데 온의원이잖아. 그 온의원이 잘안 모르는데 완전히 잘못했어. 비판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러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공안적으로 약간 북한스러운. 완전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20대 젊은이들 중에서 탕핑족? 나 여기 그 탕핑 잘 생각이 안 나는 탕핑이라는 게 우리나라 3대 3포죠. 3포 이런 거. 그래서 나는 모든 걸 포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자포들이 이런 거를 SNS에다 올려. 저 그 기사에서 봤어요. 졸업식인데 막 시체처럼 이렇게. 그렇게. 네, 행위예술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졸업해봤자 갈 일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해봤자 안 돼. 그리고 결론은 뭐야? 일자리가 너무 줄어든 거야. 당연하지. 옛날에는 해외 기업 들어와갖고 예를 들어서 테슬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공장 지면 다 일자리 창출하냐. 맞아. 그런 데이 다 중국 다 떠나잖아. 그럼 일자리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지. 근데 계속 새로운 젊은이들 졸업하는 나오지. 이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네요. 이게 G2 싸움, 미중 간의 갈등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또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어디다 해야 더 이득이지 했는데 중국도 피해를 꽤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 이렇게 엑시트에 나가니까. 그래서 취업률이나 이런 것도 문제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해나 이런 갔다 온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얘기가 우리 전에 그 코로나 때 명동 가는 느낌. 허벌판이래. 그냥 공동면 샤하대. 진짜? 이 정도 옛날에 부쩍부쩍했던 옛날의 기억이 아니라 그냥 샤하대. 싸하다. 그러니까 건물의 1층인데 비어있고 사람도 없고 뭔가 활기도 없고. 근데 선생님 그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경기 부양책을 쓰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SOC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중국은 그거보다도 체제 안정화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동수서장이 예를 들어서 SOC나 빅데이터 건설 그런데 지금 어때? 일단은 체제 유지 때려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뭐 그러니까 자국민도 5년 10년 때리더라. 하나의 샘플 같아. 공무원이야. 국가 공무원이야. 근데 뉴스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친구가 중국에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주면 돈을 줬나 봐. 그래갖고 잘 정리해갖고 줬는데 이게 간첩돼. 그치, 간첩이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한 사람은 5년, 한 사람은 10년. 그리고 우리 이제 관광객 조심하는 거. 내가 그렇게 해서 취재가 그러는데 여기 뒤에 뭐 걸려있어. 국가 뭐 무슨 그 간판이 딱 있는 거야. 사진만 찍었어도 너 그거 올렸어. 간첩. 그 중국 내국인들도? 내국인도 그렇지만 우리 관광객. 그 옛날 그 원비어인가? 그 중국에서 뭐지 북한에 간 미국 사람이 그거 뭐 잘못 찍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SNS인데 걔네들이 공안위에서 그것만 들여다봤는데 얘가 한국의 여론을 조성했어. 아니 인플루엔서야. 얘를 건드리면 쫙 퍼져 있을 거야. 근데 얘가 실수를 했어. 웬 떡이냐고 공항 딱 들어가는데 잠깐만요. 공항이 딱 그리고 가시죠. 끝나는 거야. 그러면 쌀벌하지. 그러면 가겠냐? 가지 마세요. 근데 나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서. 아니야.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인플루언서 너 TV에 나왔고 하면은 그래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지. 걔네들이 착각할 수 있잖아. 그치. 조심합시다. 그리고 우리 조심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론 조성용으로 조작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선생님 우리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상반기 피해라였는데 철저하게. 근데 하반기도 피해라. 근데 선생님 화장품 관련 종목들 그것도 피해라. 요새 뭐 색조 몇 개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 매출이 옛날에는 중국 향이었다면 이제는 유럽